여러분, 일본인들의 투자 방법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어떤 게 있으신가요? 당연히 적금이시죠. 여러 매체에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일본인들 역시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적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고독사하는 노인의 집에서 다량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현금과 저축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이 압도적인데요. 그런데 이런 안전을 고집하던 일본인들이 최근에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일본의 연금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투자 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늘리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의 투자 관심도가 높아진 겁니다. 즉, 주식 투자로 생기는 수익으로도 절세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노인 빈곤율이 낮은 일본,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일본인들이 왜 투자를 하는 걸까요? 오늘 스토크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노후 대비,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미래 가난에 대비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채널 스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일본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가장 큰 것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부진하다는 건데요. 일본의 DC형 퇴직연금의 평균 운용 수익률은 2018년엔 1%를, 2021년엔 3.5%를 기록할 정도로 2020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저조합니다. 운용을 잘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일본인들의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서 다뤘지만 디폴트 옵션이 화제가 되었었잖아요. 우리나라 디폴트 옵션 도입 때도 가장 말이 많았던 게 원리금 보장을 넣느냐 마느냐였어요. 문제는 이 원리금 보장을 할 수 있는 옵션을 넣는 게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나라에는 없고 일본에만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본 국민 성향에 따라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원리금 보장을 지정하면서 수익률이 저조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일본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4분기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금융자산 총액은 2023조엔 하나로 약 2경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산의 보유 형태를 보면 현금과 예금만 1경 1000조 원으로 전체 55.2% 정도라고 하죠. 이게 정말 미친 수치인 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거의 1.5배에서 많게는 4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다이치 생명경제연구소가 2017년 말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정확하진 않지만 무려 약 415조 원 정도의 돈이 장롱예금, 즉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동안 일본은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로 노후와 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예금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장기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즉 저렴한 물가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나의 노후를 대비하거나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거죠. 문제는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도 최근 들어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가계의 실질 자산 가치도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2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5% 올랐고 올해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4.1%까지 상승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과거 버블 경제 이후 3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과거 버블 경제로 인한 트라우마로 부동산과 같은 실물 경제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자산으로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던 일본인들이 이제는 느끼고 있는 거죠. 내 노후가 이대로 간다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인도 투자의 성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일본 DC형 퇴직연금에서 주식형 투자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3월 말 22% 수준에서 지난해 초엔 39%까지도 높아졌다고 하죠. 일본은 지금 각 국민 개인의 자산소득 배증 계획이라는 정책하에 여러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주식 투자에 대한 차익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일본은 주식 투자로 생기는 차익의 20%의 세금을 매기고 있었는데요. 이 세금의 한도를 높여준 거죠. 한국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즉 IRP에 해당하는 개인형 확정기여연금 IDECO도 일본 정부가 가입자 증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영업자 위주였던 가입자 요건을 2017년 직장인 주부 공무원으로 확대했고 비과세 혜택도 주기 시작했죠. 물론 한번 가입하면 만 60세가 될 때까지 자금을 빼낼 수 없도록 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죠. 그럼에도 IDECO 가입자는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연금연합회에 따르면 IDECO 기업자 수는 2018년 80만 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230만 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죠. 이처럼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했던 일본 사람들도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할 당시에 원리금 보장을 넣은 나라가 딱 두 국가가 있다고 했죠.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입니다.
사실 원금 보장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과 같이 지난 디플레이션 상황에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지금 저는 그 선택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본 국가와 일본인들도 이제는 예적금과 안정적인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우리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더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일본 퇴직연금 시장은 2020년 기준 98조 8천억 엔으로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로 꼽히죠. 노인 빈곤율도 20%로 한국보다 현저히 낮고 가장 중요한 출산율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수준이죠. 게다가 일본 정부는 장기간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 결과 DC형 퇴직연금 근로자의 자산 구성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8%에서 작년 48%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내부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의 월 납입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죠. 이미 노후 대비가 가능한 일본 사람들도 더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냥 돈을 은행에만 놔두거나 단타, 테마주에 쏠려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로 돈을 잃고 있는 게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의 논의도 미뤄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노후를 대비할 방법이 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토크에서는 일본인들의 바뀌는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일본을 얘기하면 항상 한국의 1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많이 닮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되어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앞으로는 이 갭 차이가 빠르게 줄어서 일본보다도 더 저성장을 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인들이 대비하는 노후 방법을 참고해 우리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개인 스스로도 예적금에만 투자를 하거나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형에만 묶여 있어서 영국이나 미국처럼 연금 부자나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나가고 투자 시장에 머물면서 노후와 미래를 대비하면서 꼭 스토크 구독자 여러분들의 미래는 가난이 아닌 부가 기다리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